그 다음에 이 뷰입니다. 뷰. 그 다음에 인면도도 있죠. 근데 인면도는 얘네하고 비슷해요. 얘네하고 비슷하고 여기 내용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면도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만들 줄 알면 돼요. 근데 이 인면도는 이거 하나 쓰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구조 분야에서 좀 사용 가능한 인면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나중에 뒤에 그 마지막 포트폴리오 할 때쯤에 그 구조도면도 한번 할 거거든요. 그때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프레임 그리드를 기준으로 딱 여기를 이렇게 요만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조도면 같은 거 그릴 때 쓸 수 있는 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면도 같은 경우는 눌러서 보면은 안쪽에 기본적으로 두 개의 종류의 인면도가 있어요. 건물 인면, 실내 인면. 이 두 개의 차이는 크게는 없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남측면도 기준으로 레벨하고 레벨을 작성해서 이 안쪽에다가 해당 층의 내용을 그렸었잖아요. 근데 뷰를 만들 때 인면도에서 건축 인면도로 하게 되면, 건물 인면도로 여기를 딱 그리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요 끝에까지, 이 끝에까지 전부 인식을 해서 보여주는 인면 뷰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제일 아래에서 제일 위쪽까지, 제일 밑에 있는 랩에서 제일 꼭대기 있는 높이까지 건축물이 작성되어 있는 최대한의 부분을 전부 보여주는 뷰가 돼요. 일단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 실내로 하게 되는 경우는 여기서 찍잖아요. 또 여기서 찍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작업하는 층에 있는 바로 직전에 있는 레벨을 인식을 해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레벨을 인식을 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천장이 있을 거고 바닥이 있었겠죠. 그럼 걔네들을 인식해요. 그래서 여기 부분만 딱 잘라서 보여줘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 그런 실수 여러 번 하셨었죠. SL을 만들고 FL을 그린 다음에 SL에서 실내 인면도를 끊으면 얘가 인면 뷰가 이렇게만 나오죠. 이렇게만 잘려서 나와서 화면에 실내가 안 보여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그게 뷰를 얘가 잘못 인식해서 그래요. 그런 경우는 얘를 좀 쭉 늘려줬으면 됐었죠. 그걸 늘렸던 게 여기 있는 요거죠. 이거의 영역을 늘려서 위쪽까지 해서 보여주게 했던 기능이 얘입니다. 그 실내 인면도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벽을 자동으로 인식해요. 여기 양옆을 인식하고 위쪽하고 아래쪽을 인식해서 정확하게 이쪽에 있는 벽면에 바닥 마감재에서 천장, 그리고 양옆에 있는 벽체를 딱 인식해서 한 면에 보기 좋게 딱 찍어줘요. 그래서 영역별로 인면도를 찍을 때 얘가 도움이 많이 됐었죠. 이거는 뭐 별달리 뭐 옵션이 몇 개 있긴 해요. 뭐 뷰 자르기 영역은 설명드렸고, 뭐 먼 쪽 자르기 이런 옵션이 있는데, 저거는 뭐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쓰시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 이걸 쓰시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따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인면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나중에 상황에 맞게 인면도를 만들고 제어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인면도, 하나의 인면도를 비주얼 스타일과 비주얼 그래픽, 재설정, 얘네 두 개를 적절히 하시고 플러스 치수, 기호, 문자, 마감재 뭐 등등등을 설정하셔가지고 인면 상태를 보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뷰를 만드시겠죠. 저희가 인면도를 도면으로도 그리는데, 흰색의 도면으로도 그리시죠. 근데 인면도 컬러링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비주얼 스타일을 컬러링을 할 거다 그러면 색상일치 같은 거, 그러니까 색상 계획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색상일치 모드로 보여줄 거고, 2D 렌더링도 하시잖아요. 2D 렌더링, 인면도 컬러링 이렇게 많이 하는 그게 이제 2D 렌더링이죠. 그런 류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사실적 보기로 내보내시면 그게 사실은 2D 렌더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적절히 바꿔가면은 레빗에서 그린 3D 물체 하나를 가지고 뭐 도면, 아니면 색채 계획, 아니면은 뭐 2D 렌더링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잘 쓰셔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인면도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제 단면도도 있습니다. 단면도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직은 그 실내 쪽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단면도는 많이 안 써봤어요. 많이 안 써봤는데 생긴 거는 똑같습니다. 단면도를 눌러서 첫 번째, 두 번째 점을 딱 누르면 인면도랑 동일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잘라서 단면 상자로 이 정도 영역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요 영역을 잘려진 곳에서 투영되는 곳까지 보여주는 게 단면도입니다. 얘도 보면은 단면도, 벽단면도, 상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이제 뭐 많이 나눴을 건 아니고요. 벽단면 하면 벽을 중심으로 딱 그쪽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적절히 볼 수 있는 형태로 위아래로 쭉 잘라주는 설정이 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단면도 자른 다음에 조절해도 큰 차이가 없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세하게 특정 부분을 나타낼 때 쓰는 건데, 뭐 조절해서 쓰시면 돼요. 조절해서 쓰시면 되고, 그래서 큰 의미는 없으니까 인면도에 있는 실내 인면도, 건축 인면도 그 차이는 좀 알아두시면 좀 쓸만하고요. 요거는 상관없습니다. 자른 다음에 보면 돼요. 그럼 잘려진 곳이 이렇게 보여지죠. 여기서 상세 수준을 좀 올려주고 스타일 좀 조절해주고 이렇게 와가지고 보면은 잘려진 곳, 잘려져 있는 곳의 상태를 확인하고 뭐 보여주고 할 수 있는 도면을 만들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상태로 변경해서 쓸 수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문서로 저희가 만들어 쓸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봐주시고, 기타 콜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 다음에 3D 뷰. 3D 뷰는 활용 방법 먼저 보면은 다양한 형태로 잘라서 썼었죠. 3D를 그냥 3D 그럼 이렇게 물체 보이는 이 상태로 쓰는 게 아니고 투시도 형태로 보는 것도 있었고, 뭐 전체를 보여주는 것도 있었고, 평면도처럼 잘라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아이소메트릭도 있었고, 그리고 영역별로 잘라서 쓰는 실별 아이소도 많이 쓰고 영역별 아이소도 썼죠. 요 가운데 뭔가 아이템이 있고 아이템 중심으로 잘라서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영역별로 잘라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래서 메뉴에 보면은 요 3D 뷰 메뉴에 보면은 3D 뷰가 있고, 요거는 그냥 그 등각 투영입니다.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투시도를 잡을 때 쓰는 거였죠. 그리고 보행 시선은 나중에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는 영상 같은 형태로 실내를 돌아다니면서 좀 어디 보여주고 이렇게 할 때, 그런 거 찍을 때 쓰는 시선인데, 움직이는 카메라로 보면 돼요. 움직이는 카메라 뷰로 보면 되니까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메인은 아니에요. 이게 처음엔 신기해서 많이 썼는데 요즘은 뭐 이런 건 다 기본이라서 어디서 쓰더라도 저런 건 기본이 되기 때문에 메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카메라 뷰 같은 경우는 요 정도 기억하셨어야 되죠. 카메라를 찍으시고 첫 번째 점을 찍고 두 번째 점을 좀 멀리 찍어주는 게 좋았죠. 여기까지 찍으면 여기에 서서 딱 여기까지만 보여요. 그래서 멀리 쭉 찍어주고, 이렇게 생겨있는 뷰가 생성이 되면 뭐 여긴 아무것도 없으니까 키보드 F8번을 눌러서 썼었어요. F8번을 누르면 조절할 수 있는 얘가 떴었죠. 그래서 이거를 적당히 쓰시면서 원하는 상태의 뷰를 잡는데, 가급적이면 투시도 기법에 의해서, 투시도 기법에서 1소점, 2소점, 3소점, 1소점으로는 어떤 걸 잡기가 좋고 2소점은 어떤 게 좋고 3소점은 어떨 때 유리하다, 얘네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뭔가 있어 보이는 어딘가 구석 코너를 쳐다보고 뭔가 보이니까 와 예쁘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투시도는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아이소메트릭 뷰가 등각 투영하는 상태의 이 뷰가 훨씬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요령은 이렇게 됐었죠. 3D 뷰에서 단면 상자를 체크하고 조절을 해도 돼요. 근데 3D 상태 조절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뷰 큐브를 이용해서 가로 세로를 줄일 때는 평면 상태에서 좀 줄이시고요. 아니면은 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상태에서 줄이시는 게 좋아요. 높낮이를 조절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위아래를 볼 수 있는 상태를
바꿔놓고 조절하시는 게 좋지요. 그래야 어디까지 잘리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가 지금 어디까지 잘렸는지가 당연히 확인이 안 되죠. 어느 정도 높이까지 잘랐는지를 알아야 원하는 높이까지 자르는데, 그거를 여러 번에 하셔도 되지만 정확하게 인면 같은 대로 해놓고 자르면, 뭐 출입문 중간쯤 잘라야지 그럼 출입문 중간 눈으로 보고 땡 자르면 한 번에 깨끗이 잘렸었죠. 그래서 저 단면 상자를 제어하는 요령, 이 정도는 좀 확인을 해 두시고 쓰시면 좋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도 괜찮지만 이런 방법도 있었죠. 내가 필요한 요소들을 선택한 다음에 선택 상자를 이용해서 자르시는 거를 좀 많이 추천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누르면 바로 그 부분을 잘라주죠. 그럼 여기서 약간만 조절해서 쓰시면 됐죠. 얘를 이용하면은 실내에 있는 한쪽 영역 또는 가구 중심, 창문 중심, 벽 중심, 이런 걸 하기 좋았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출입문을 누르고 선택 상자 누르면 요 주변을 얘가 한 번에 딱 잘라주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내가 선택한 물체를 대상으로 이런 영역들을 빠르게 자르고 뭐 원하는 만큼의 모양 조절을 하시고 보여주는 뷰를 만들기에 상당히 유리했죠. 그래서 이 선택 상자를 잘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뭐 특별히 뷰 바깥쪽이 보인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저 네모박스 도구를 잘 활용해야겠다, 이 정도만 기억나셔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설명드린 것들 중에 사용하기 애매하거나 잘 모르겠다 라는 게 있으면은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단면을 잘라서 뭔가 작업의 상태를 확인할 때도 굉장히 유용한 도구거든요. 바닥이랑 벽이 잘 결합됐나? 이런 거 확인할 때도 당연히 얘가 유용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벽 하나 이렇게 선택하시고 단면 상자로 잘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탁 잘라서 보면은 이쪽이 결합이 제대로 됐는지, 또는 창문의 위쪽, 창문이 뚫리면 벽이 없어서 결합할 때 귀찮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벽을 누르고 단면 상자를 선택 상자를 눌렀다면 위쪽 부분의 벽을 누르고 마감벽을 눌러서 결합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쓰기가 편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니까 문서화할 때도 쓰지만 작업할 때도 적극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